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9일 금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는 수도권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2주간 적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허용이 되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영향 받아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현재 재택근무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68% 하락한 3,19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44% 하락한 1,01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레포트에 대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소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문자 번호로 샵 0082번으로 2주현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 참여 방법을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백종국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지금 낙폭을 다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시면 장 초반,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수요일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저희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생상품, 외국인의 파생상품 포지션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외국인의 파생상품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조 원 이상을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하방 포지션으로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게 전략을 취하셨다면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였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시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익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충분히 밸류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조정에서 좋은 종목을 만약에 싸게 살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지금 시기에서는 저렴하게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수 같은 경우에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좀 시장을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오히려 불안할 필요는 없다. 좋은 종목을 골라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다음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제일 시장에서 걱정하던 부분이 이제 현실이 좀 됐는데, 3월 달부터 이제 제가 이제 급락이 나올 때부터 1분기 실적 나오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추세 흐름대로 계속 조정받아도 올라갈 거고, 시장이 딱히 뭔가 이런 악재적인 부분, 시장을 이제 하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연준에서 나오는 이제 뭐 테이퍼링 이야기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은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로 적응을 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다가 2주 전부터 제가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것까지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접종을 받은 사람들까지 확진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걸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뭐 주유소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시장이 그 뒤에 별 뭐 상관없이 잘 올라오다가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좀 커지기 시작하니까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온 이유를 보면 코로나19라는 이 부분이 지나고 끝나고 났을 때 경기 확정 국면으로 유동성 시장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기를 이제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또 풀었던 부분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큰 폭으로 지금 좀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정도 이렇게 좀 끌었던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게 정말 악재가 될까라고 고민을 했던 뭐 그런 시점,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변이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확산세가 또 크게 번지지 않고 또 종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좀 지켜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항생지수라든지 홍콩 증시에는 좀 악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생지수는 뭐 거의 뭐 폭포수처럼 지금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니케이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올림픽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가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불안한 그런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제 뭐 좀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반등하는 흐름 나와줬어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에서 멈추고 지속적인 이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뭐 S&P 500 같은 경우 이 추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뭐 한 4,250포인트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6개월 이상의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흐름이긴 한데, 큰 흐름에서의 추세 라인은 여전히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어차피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은 또 우상향한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단기적인 소나기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상승할 때 현금 비중을 늘리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추세 하단 자리 이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베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팅을 해보고 이탈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짧게 손절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저께도 이 지금 3월부터 만들어져 온 추세 라인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보시고 이걸 하락 돌파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탈하게 될 경우는 바로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가든지, 아니면 뭐 중장기적인 관점을 아예 가져가고 기업적인 부분이 좋다고 하는 거는 흔들릴 필요 없이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저점 구간에서 모아보고 오늘도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 모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급락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급락이 나오는 것을 즐기시면서 최대한 분할로 저점을 노려보시는 전략,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번에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는 있지만 매수의 조로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급락 나오는 걸 즐기면서 최대한 저점 노려보자 말씀 주시면서 하락하는 시장의 매수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매드팩토, 삼성중공업입니다. 새 종목은 이주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국일제지가 매수 평단이 6,250원에 지금 비중이 40%신데요. 비중이 왜 이렇게 높으신가 모르겠네요. 자, 지난번에도 제 생각에는 이거 상담하신 분 같아요. 나중에 전화번호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일제지 일단은 뭐 그래핀 관련주 뭐 이 부분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탄소 나노튜브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기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갖고 뭐 이슈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급등을 크게 한 종목, 그러니까 1,000원에서부터 대단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 8,000원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세력주다라고 해가지고 동전에서부터 지금 뭐 1,000원에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부터 보면 동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결국은 바닥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상하게 빠지지 않고 계속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가격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세력들 제 생각에는 뭐 다 털고 나갔다라고 아직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차례 또 시세를 올려두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상방으로 방향을 틀어주게 되면 시세가 좀 나올 거고요. 그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나왔던 구간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따지게 되면 너무 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런 파동을 이제 우리가 두고 봤을 때 한 중심 가격 정도가 되는 구간이 딱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대 5,600원, 5,500원 뭐 이 가격대거든요. 5,600원 정도에 지금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 하면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하시는 전략으로 좀 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는 사실 지금 시가총액 7천억 정도로 될 정도의 어떤 그 영업이익이 나온다든지 실적이 나오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올라서 기대감에 지금 계속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로 이제 나중에 올릴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이 가격적인 부분이 결국 상승으로 되돌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단기 박스권을 그리는 시점에서 상방으로 되돌림을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5,500원 정도, 5,550원이나 5,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여기 앞에 좀 움직임이 크게 나왔던 한번 아래로 밀었다가 올려줬던 구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5,500원이 되겠지만, 그 정도 라인을 생각을 하시고 일단 거기에 이탈한다 했을 때는
한 15% 정도 손실권인가요? 그 정도로 해서 손절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10% 정도, 12% 정도 되네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종목을 뭐 대응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시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적당히 그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 자,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었는데, 사실 뭐 항암제나 뭐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뭐 테라제니텍스 이제 자회사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상장 이후에 이때 당시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고, 바닥권이 뭐 15,000원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치면 13,000원, 뭐 14,000원 이런 구간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7, 8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세력들이 낼 만큼 다 내먹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여기 이제 수렴하다가 방향을 위로 한번 틀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12만 원이란 가격대 돌파 못하고 지금 주저앉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드팩토는 이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리막길이다, 앞으로는 계속. 여기서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고 어떤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어떤 대단한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저는 이 종목은 계속 하방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격대 부근에 왔다라는 겁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형태의 어떤 횡보 자리를 돌파를 했던 그런 구간들,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한번 잡아줬고요. 요번에 뭐 이탈은 나오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요 구간대에서는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65,000, 63,000원, 62,000원, 6만 원대라고 칩시다. 6만 원대 부근에서 되돌림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저는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3만 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만 원 정도까지도 1차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하방 여기를 깨게 될 경우 5만 원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3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두시고 보셔야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추세 전환을 할 것 같았으면 큰 흐름 속에서 주가 형태가 여기를 깨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래량도 좀 의미 있게 나와주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추세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형태고, 딱 단기적으로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파동을 만들어줬던 시점인 64,000원짜리, 64,400원, 500원 자리가 되는데,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좀 가망성이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추세대 하단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단이 11만 2천 원이에요. 11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큽니다, 지금. 그죠?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손실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서 그 비중으로 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내시던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치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매출 하나도 없고 영업이익도 하나도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건 신약이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할 경우는 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그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항암제나 면역항암제 지금 얼마나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 다 판단하기에는 의사들도 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과연 이런 종목들을 국점에 사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확인을 해가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라든지 회사에 전화를 좀 해보셔가지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고 뭐 IR 자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약바이오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 결과치가 환경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중을 갖다가 저는 제약바이오에 뭐 20, 30%씩 이렇게 넣는 거 특히 이제 뭐 제약 실적이 지키는 건 괜찮지만 바이오주들처럼 이렇게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올라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4,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뭐 지금 전체적으로 중공업 관련들 경기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매수 평단이 7,020원이신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오면 정리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올라오면 정리하시던가 아니면 연말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시던가 비중이 왜 여기서 또 60%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식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한 1년 묻어 놓으세요. 1년 묻어 놓으시고 그냥 보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하지 마세요. 뭐 얘기 나오는 거 다 똑같을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60% 비중을 여기서 일단 담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평단을 만들었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걸 못했다고 하면 주식 안 해야 돼요. 깡통 찰 겁니다. 제가 악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지금 좀 빠지니까 겁나서 겁이 나시고 불안하시니까 전화 주신 건 알겠는데요. 안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대응이 안 되고 하면 공부를 하시던지 그게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선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경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해운 경기 운임 지수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컨테이너 선들 보면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이제 발주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쭉 찾아보시게 되면 이 플랜트 사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중공업 3사들이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영업을 하는 사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수주를 하면 얼만큼이 남겠지라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잘 모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모든 설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게 되고 기간이 뭐 지체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앞으로 지금 해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한번 뒤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잘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조립하는 부분이고 이런 엔지니어링 설계 부분들은 뭐 네덜란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외주를 주고 그런 부분 도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조립을 하는 부분도 우리나라 잘해요. 그렇다면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올 연말까지 9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85달러를 지금 일단은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 아마 90달러, 100달러까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유가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미 요 플랜트 관련된 수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나가 진행 중인데 삼성중공업하고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뭐 둘 중에서 어디가 가져갔냐 아마 수주전을 이제 좀 펼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한 부분에 대한 소실이 났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사람들이 겁을 먹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좀 계산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조립만 하는 과정으로 가서 돈이 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감자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 조선 경기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 중공업 3사들 조선업 하고 있는 부분들 플랜트 수주들 앞으로 굉장히 발주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유가가 상승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삼성중공업은 망하지 않을 거니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응을 하나도 못 하셨기 때문에 비중도 60%고 그래서 주식을 보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니까 이것저것 뒤다보지 마시고 그냥 이 종목 그냥 가만히 묻어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일제시 저점 구간 이탈 시 손절하고 다른 종목 보자 의견 주셨고요. 매드팩도 손절가를 6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주식 보지 말고 묻어놓고 1년 후에 보자, 장기로 보자 말씀 주시고요. 조선 경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13번님 전화 주셨고요. 바이넥스 매수가는 21,990원, 비중은 22%입니다. 7813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이넥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이 지인의 도움으로 급하게 샀는데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하고 가능성 있는 주식이라면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고 대응하면 제 실수한 것을 좀 이렇게 네. 지금 약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바로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예. 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거를 네. 21,400원, 200원대에 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제 아는 분이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샀어요. 그러면서 향후 좋다고 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게 좀 이렇게 제 마음을 조절을 못하고 네. 가격대를 이렇게 좀 높게 한참 올라갔던 며칠 전이거든요. 네네. 화수 그때가 가장 좀 올랐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게 분할 매수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단가가 너무 높이 네네. 됐어가지고 그걸 제가 너무 실수한 것 같아서 매수하는 부분을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고점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지길래 네네. 다시 좀 추매를 해서 이거를 단가를 조정을 해서 다음에 좀 해야 하나 저는 네네. 사실 일단은 제가 이거 기업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 네네. 먼저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이넥스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그렇구나. 현재 22% 정도니까는 추가 네. 매수에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코로나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는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 조금밖에 조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을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올해 바이오 사업부 같은 데에서는 올해 전체 매출액 한 6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같은 경우에 오송에 공장이 계속해서 신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 증가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 좋아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네네. 충분히 수주권이 좀 쌓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부분 불안해하시니까 실적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 1분기 보시면 매출액
4.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3% 정도 증가한 거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실적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이넥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계약건이 만약에 완료가 됐다고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지선을 좀 찾기가 힘든데요. 그렇다고 해도 17,500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 옆으로 계속 정배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한 감이 있을 텐데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25,000원 라인만 뚫고 올라가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청자분께서 좀 불안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25,000원 부분에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 종목을 길게 한번 가져가보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안감 가지시지 말고 홀딩하시면 분명히 수익권에서 매도하실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슈가 나온다는 게 그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기간이 상당히 긴 건가요? 아니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에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몇 달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송한데요. 이번 지금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제가 22%기는 한데 조금만 더 이렇게 한 30%까지 가져가기에는 무리인가요? 비중을 좀 더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간을 여유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강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지금 21,990원이라고 하는데 현재가 21,100원이거든요.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낮은 가격이 혹시 어느 선? 제가 봤을 때 2만 원 이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넥스 문의 주셨습니다. 좋은 기업이 맞다 말씀 주셨고 내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는 2만 원 이하에서 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7853번님 전화 주셨고요. 이트론 매수가는 980원, 비중은 25%입니다. 7853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트론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트론을 러시아 백신이잖아, 이게 요즘. 네. 그래야 스푸트니크 그 때문에 러시아 백신이라 해서 매수를 했는데 좀 매수해갖고 좀 많이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네, 매수 이후에 조금씩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계속 옆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스푸트니크 관련주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매수가 언제쯤 매수하신 건지? 예, 매수 행지는 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되신 건가요? 네. 사실 이트론 같은 경우는 EID랑 같이 움직이시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관련해서 한국코러스의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로 지금 분류가 돼서 상승을 좀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언제 터질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트론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은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을 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부채가 조금 있고 유보율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이 많이 남아있진 않고 부채 비율은 한 18.7%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PBR 같은 경우에 5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 밸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지금 주가 가격이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높아진 이유는 당연히 백신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는 만큼 조금 주의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일단 121선이 가장 중요한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121선 라인이라고 한다면 약 730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600원, 좀 더 빠진다면 4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일단 손절 라인 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일단 제시해드리면 일단 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98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저는 기업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원대가 오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그게 1,000원이라고 매수가가 많이 걸리겠습니까? 오는 시간이.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로도 1,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몇 달이 걸리는 그 긴 기간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하루에도 1,000원까지는 바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비중 한 25%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이 정도의 밸류를 지킬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의 비중을 늘리시는 건 저로서는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얼마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할 일단 추가 매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 800원 이하 정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정배열 기간이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추가 매수는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중을 늘리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트론 문의 주셨습니다.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높다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는 1,000원 잡아주셨고요. 1,000원 정리에 1,000원 라인에서 정리를 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도 여쭤보셨는데 추천은 하시진 않지만 800원 이하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다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신일전자입니다. 네, 두 종목은 이주영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봅시다. 삼성물산 참 어려운 종목을 또 가지고 계신데 13만 4천 원 지금 비중이 30%. 사실 이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삼성물산 13만 4천 원의 비중이 30%시면 지금 한 5% 정도, 한 6% 정도 손실 구간이신가요? 정도면 원하신다면 손절을 하셔도 저는 괜찮은 손실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삼성물산을 굳이 손절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중이 이제 30%시니까 손실이 나서 손실에 대한 이런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리스크 회피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를 좀 잘 몰라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 흐름은 이렇게 쭉 이어왔습니다. 이어왔고 상승 흐름의 추세대 하단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봐서도 6월달 작년에 고점, 8월달 작년에 고점, 10월달 작년에 고점, 11월달 작년에 고점.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저항이죠. 저항 자리를 돌파해 놓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이제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딱 가격 하나를 잡아서 12만 6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가변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1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12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사실 이 종목이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인가 하는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굳이 처음에 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단타를 치려고 이 종목을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무거운 종목을. 시가총액이 23조나 되는데. 그죠?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3천억입니다. 올해 컨센서스 지금 보면 1조 8천억, 8,5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 쭉 내다가 올해 1분기 3천억이에요.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 자체를 이제 보게 되면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1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적정 주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3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18%가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일단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삼성생명보험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분율이 이제 제일 많죠. 그리고 5%, 그리고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도 또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굳이 손절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고 가셨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예상되는 주가 흐름은 요번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에선가 저점을 또 잡아주고 파동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의 파동을 그리면서 수렴을 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어찌됐든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올라온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한 차례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길게 보시고 보유를 하시던 아니면 정말 이 종목 내가 단기로 짧게 한 3%에서 5%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물리신 거라면 손절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굳이 지금 문의를 주신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준이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셔라. 그냥 기다리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삼성물산 보유하고 계시지만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삼성생명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삼성그룹주를 나는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일신전자예요. 일신전자 이 종목인데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인데 일단 주가 흐름만 딱 봐서 차트적인 흐름만 딱 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위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상에서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를 좀 뚫어낸 이후에 그 가격대에서 좀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점 구간들을 기준으로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 평단이 2,030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지 한 달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제 생각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횡보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급락이 나와서 극과 극으로 가야 됩니다. 돌파하는 지점에 사든지 완전 급락이 나와서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하고 반등을 노리는 걸 가시든지. 그러면 지금은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만 딱 봤었을 때는 이 하락폭의 중심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급락 나오다가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잖아요. 2,100원이. 그러면 저런 가격대에선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항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이걸 바로 뚫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신 것 자체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실패 요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질적인 부분 한번 보면 대주주가 비중이 11%밖에 안 되고 있는 종목이네요. 내구재고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게 이제 선풍기. 예전에 신일산업이었나? 이게? 어쨌든 선풍기 신일전자 여름 되면 올라가는 종목. 제가 여름주들은 추울 때 보고 여름 더워지면 피크 치니까 보지 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거는 여기서 저점 이탈한다고 하면 정리하시고요.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자, 1,900원 손절 잡으시고 1,900원 이탈하면 손절 여기 이탈 안 하면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반등 나오면 그때 손실폭 줄여서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세요. 지금은 한참 더울 때니까 겨울줄을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 종목이 12월 달이나 1월쯤 추워지면 그때 가서 신일전자를 보세요. 그러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복수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냥 손절가 이탈하면 기술적으로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내년 여름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뭐 지금 시가총액 1,300억인데 뭐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1분기 적자가 나왔고 뭐 2분기 실적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 전자제품 회사들은 그렇게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사업을 진출하지 않는 다음에야 중국의 이제 저가 물량들 계속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난방 비중이 11%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름 관련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보시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 매수가 부근 한 2,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말씀 주셨습니다. 길게 보시면 계속 보유하시고요. 단기는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신일전자 1,900원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이탈 없으면 매수가 부근에 손실폭 줄여서 나오자 지금은 오히려 겨울줄을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2798번님 전화 주셨고요. 동화기업 매수가는 71,600원, 비중은 10%입니다. 2798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동화기업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요, 오늘 매수했거든요. 오늘 매수를 하셨어요? 예, 네. 오늘 매수했는데 타방송에서 추천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거 10% 더 사도 될까요? 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맞고요. 실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비중을 더 싣는다고 하셔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10%를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가격대가 아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추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거든요. 일단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 목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재 가격이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좋아지고 있고요. 목재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해과 관련된 업체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61선이 좀 중요한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1선 라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좀 크게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61선과 21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반등 구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쭤보는 게 제 10%의 추가 매수를 할 때 지금 해도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자리보다는 65,000원대 라인에 오시면 그때 10% 정도의 비중을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6만 원 정도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손절까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6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혹시 재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65,000원 라인에서 한 재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좀 들여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8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동화기업 문의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잘 하셨다 말씀 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65,000원 이하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손절은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8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는 김백사부 주식비기가 방송이 되고요. 최슬기 앵커가 진행을 맡습니다. 저는 앞 시간에 실전 매매 정수 시즌2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